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였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했었죠. 확률 변수는 뭐였습니까? 어떤 시행을 한 결과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에 실수를 대응시키는 하나의 함수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 x, y, z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러한 그 확률 변수하고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값을 취할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값을 취할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다. 그리고 어떤 구간 안에 실수값을 취할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확률 변수 값하고 확률을 대응시킨 하나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그랬죠. 짝지어 놓은 관계를. 그래서 그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그랬는데, 그 이산 확률 분포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표로 나타낸 것을 확률 분포 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xi일 확률은 pi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하고 확률이 잘 대응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i를 1부터 2, 3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을 때, 자, 이 식 자체가 변수가 취하는 값에 대한 확률을 짝지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다.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있고, x가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x1, x2, x3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자, xn. 자,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자, xi일 확률 밑에 쓴다면 지금 x1일 확률은 p1이잖아. 2일 확률 p2고, 그럼 여기에 p1, p2, p3 자, 이런 식으로 됐죠. pn 이렇게 됐더라. 여기서 이제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었죠. 아주 중요했죠. 확률을 종합은 1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였냐? 이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확률 분포 표라고 그랬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내는 것은 확률 질량 함수하고 확률 분포 표였죠. 물론 뭐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값을 주로 이제 공부했었죠. 평균은 지금 이렇게 각각 확률을 짝지어 있는 걸 다 곱해서 싹 더한 것이었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자, i가 1부터 n까지 xi, pi. 자, 이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갖다 m으로 나타냈었다. 그럼 분산은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평균으로 나타내 보면, 자, x-m, 여기는 편차죠,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거를 성질에 의해서 다시 변형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됐었죠. 자,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 자, 평균의 제곱을 뺐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많이 구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산의 간편 공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은 간편 공식.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 x로 했었고,
이거는 루트. 자, 분산. 자,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공식으로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풀어왔었죠. 물론 이제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때는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한다 할지, 질량 함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자, 뭐였습니까? 바로 요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특별한 이산 확률 분포였다. 어떤 특별한 거였습니까? 같은 시행을 n회 독립 시행을 했을 때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 분포였죠. 그래서 기호로 이제 횟수가 x라고 한다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b로 썼고, 총 시행 횟수를 앞에다 쓰고 1회 시행 확률을 뒤에다 이렇게 썼었죠. 자,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이제 됐었죠. x가 x1 확률은 자, ncx의 p의 x제곱, 이 사건의 확률을 q라고 하면 q의 n-x제곱 이렇게 됐었죠. 당연히 x 변수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취하는 이런 변수였다. 이게 이제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는 건 별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공식이 있었죠. 무슨 공식? 평균. 자,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 곱하기 p였죠. 그 다음에 분산은 n, p, q까지 곱한 것이었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 n, p, q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 공식에다만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었다. 아주 편했죠. 즉 표를 그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확률을 구할 때는 질량 함수에 의해서 확률을 구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됐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구간 안에 실수값을 취하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시계판이 있는데, 시계판에 이제 이 x라는 것은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0부터 12까지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숫자는 0에서 12까지 실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x가 3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시계 바늘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가리킬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수학적 확률로 한번 따져보면은, 자, x가 취할 수 있는 숫자는 0에서 12 사이에 실수죠. 실수가 몇 개 있어요? 무한대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이라는 이 나타내는 눈금은 오직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럼 이거는 사실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변수가 한 값을 취할 확률은 어디나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값을 가질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간에서 확률만 생각하는 겁니다. 구간에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가 뭐 3에서 6까지 취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지금 바늘을 가리킬 확률 아닙니까? 여기 사이에 바늘을 가리킬 확률이에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바늘을 가리킬 이런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하학적 확률로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겠죠. 기하학적 확률로.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수직선상에 이게 0이 되고 여기에 12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한 6이 될 것이고, 이만큼이 3 잡으면
여기가 이제 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을 따지면 3과 6 사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률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는 0과 12 사이에 여기 선분의 길이를 잡으면 1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3과 6 사이의 길이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기하학적 확률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시계 바늘이 가리킬 그러한 모든 눈금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구간을 많이 취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됐을 때 바로 이 구간의 길이, 이 길이의 비로 우리가 확률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하나의 함수로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 눈금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이렇게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하나의 함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함수는 상수함수죠. 지금 그래프 자체가 x축의 평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 fx는 지금 1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상수함수니까. 그러면서 x가 0에서 12까지 이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계 바늘이 어느 점이나 같은 정도로 가리킬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확률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함수하고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생각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시계 바늘을 획 돌려갖고 가리키는 이 x 값은 지금 0과 1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0에서 x가 12까지는 반드시 1이 되게 돼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넓이를 확률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0에서 12까지의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몇이 돼야 된다?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x축의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의 길이가 같으면 확률도 똑같아야 되겠죠. 즉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자, 그래서 이런 상수함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3에서 6 사이에 있을 확률은 바로 여기서 3과 6 요 사이에 요 넓이가 뭐다? 요 넓이가 곧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 10이니까 3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구간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x축의 구간을 잡으면 구간의 길이가 같으면 다 넓이가 똑같죠. 그 말은 구간의 길이가 같으면 확률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 바늘이 가리킬 모든 점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됐을 때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구간이 많이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간의 넓이만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 근방에다가 자석을 놔뒀다고 한번 해봅니다. 자석을 시계 바늘이 이제 철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회전시켜서 놓으면 자석 근방에 있을 확률이 어쩝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넓이가 유난히도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대충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3과 6 사이에 약간 볼록 올라간 이런 식으로 넓이가 더 다른 데 비해서 더 넓게 되겠죠. 자석을 놔뒀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들의 모양이 이제 달라진다. 확률에 따라서 그 구간이 확률이 크면은 그 넓이가 더 넓어지도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이러한 이제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로 정의됐을 때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뭐라 부르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소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어떻게 확률을 구한다? 확률 밀도 함수하고 액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서 확률을 구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앞으로 이산과 연속의 용어에 관련된 용어들을 묶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산 확률 변수하고 대응이 되는 것은 연소 확률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산 확률 분포, 연소 확률 분포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있었죠.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 주시고, 확률 분포표라는 것은 연소 확률 분포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죠. 특별한 것은 바로 이항 분포였거든요.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x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참고로 확률 변수 x가 키나 무게, 온도, 시간 등의 값을 취하면 x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정의역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을 때 그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킬 때, 세 가지 성질입니다.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fx를. 자, 그리고 이제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확률 분포에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가지 성질이 뭐냐? 첫 번째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된 역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그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x축 밑으로 그려주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함수 y = fx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이거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1이 된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 구간에서 둘러싸인 넓이는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x가 a에서 b 사이의 확률, 물론 이 a, b는 이 구간은 전 구간 안에 들어있는 부분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확률은 y = fx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하고 x축 및 이것의 그래프 x축 및 두 직선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a, b가 a, b 구간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부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넓이는 바로 요 확률, 이 넓이가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률이 된다. 그래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면, 이것은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전 구간에서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된다. 부분 구간의 확률은 반드시 넓이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연소 확률 변수 x가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항상 0이 됩니다.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0이 된다. 아까 식의 바늘이 3을 가리킬 확률은 0이었죠. 그걸 갖다 수학적 확률로 보면 무한대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x가 알파 베타 사이 정의가 됐을 때, 그런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 c가 알파 베타 안에 존재할 때 c일 때 확률은 c에서 c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 구간 사이의 넓이는 제로가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 된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다음에 또 x가 a에서 b 사이에 이 확률, 자 등호가 양쪽에 다 붙었죠. 이거나 b에가 지금 등호가 빠졌잖아요. 이런 확률은 똑같다. 왜냐하면 b라는 한 값을 가질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a가 빠지고 b가 붙으나 둘 다 빠지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등호는 있으나 없으나 확률은 똑같이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예를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4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함수 4분의 1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0에서 4까지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죠. 0에서 4까지 확률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바로 요 넓이가 되겠죠. 확률은 넓이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4고 4분의 1께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예요? 4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4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1에서 3까지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3까지 확률은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3에서 2를 뺀 것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하고 x하고 그 구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봅시다. 2017학년도 모의평가 기출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를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전 구간이라는 것이 0에서 1까지죠, 지금. 자,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중에 전 구간에서 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몇이다? 반드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식을 세우게 되면 이 사다리꼴의 모양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1 플러스 윗변은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a가 되겠죠. a. 자,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3이죠. 4분의 3a는 1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네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일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3분의 1에서 a까지 확률을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a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전 구간에서 둘러싸인 분의 넓이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생각을 하면은 자, 2분의 1에 아랫변은 2죠. 2 플러스 자, 윗변은 a에서 3분의 1 뺀 거죠. a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는 4분의 3이죠.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곱하면 8분의 3이죠. 그래서 양변에 8을 곱해버려요. 그다음에 3을 가로 안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예, 그래서 3을 먼저 넣습니다. 6 플러스 또 전개하니까 3a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8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a는 8에서 5를 빼니까 3이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a가 여기가
1이 됩니다. 이게 1.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P에 3분의 1에서 X가 어디까지가? A인데 A가 1이어서 1까지 확률을 구해라. 확률은 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답이 되겠네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3분의 2고 곱하기 4분의 3 3 약분되고 4분의 2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